2001년 9월 11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고 승객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가족과 통화를 했죠. 여보, 나 비행기 탔어.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면 연락할게. 엄마 사랑해요. 이거 봐, 사진 잘 나왔지? 뉴요크 공항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순조롭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28분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뭔가 이상했죠.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였고 조종실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이 비행기는 납치됐다. 자리에 앉아있도록. 움직이면 죽는다. 순식간에 기내가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흐르다가 곧 여기저기서 동요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요? 납치라고요? 장난이죠?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칼에 찔려 쓰러졌고 승객들은 겁에 질려 몸을 웅크렸죠. 제발 살려주세요. 기내 전화를 든 사람들은 손을 떨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비행기가 납치됐어요. 여보, 많이 사랑해요. 아이들한테도 꼭 전해줘요. 울음소리, 흐느낌, 기도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방금 뉴스에서 봤어요.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대요. 승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니었어요. 이 비행기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죠.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비행기처럼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앉아있다가 죽으라고요? 공포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이 기내 전화를 통해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당할 순 없어. 그래, 뭔가 해야 해. 기내식 카트로 조종석 문을 부숩시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뿌리는 건 어때요? 도끼가 있어요. 그걸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좋아, 시작합시다. 조종석 문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총 44명이 타고 있었어요. 승무원 7명, 테러범 4명, 그리고 33명의 승객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장을 가는 회사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 20대 대학생들도 있었고 독일 와인업계 종사자, 변호사, 임신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 35주년을 기념해 여행을 떠나는 노부부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몇 시간 후 자신들의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행기는 순항 중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였고 승객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 누군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 말없이 앉아있던 그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범 지아드 자라. 레바논 부유층 가정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유학까지 했던 남자. 세련된 외모, 말끔한 옷차림. 누구도 테러범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그는 독일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했지만 어느 순간 급진 이슬람 세력에 빠졌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오사마 빈 라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작전에 직접 지원했어요. 그의 임무는 조종석을 장악한 후 비행기를 직접 몰고 목표물로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또 다른 3명의 남자. 사이드 알 감디, 아흐메드 알 나미, 아흐메드 알 하즈나위. 이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고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빈라덴의 가르침 아래 그들은 성스러운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증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신념. 이들은 자살 폭탄이 되어야만 했어요. 9시 28분 기내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서 다 나가! 이러다 다 죽어! 부기장의 절규였습니다. 순간 비행기가 급 강하했어요. 승객들은 자리에서 튕겨나갔고 기내 선반에서 가방들이 떨어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조종실에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점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석에서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좌석에 쓰러진 승객.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승무원 한 명이 달려가긴 했지만 바로 그때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테러범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기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떨며 기내 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낯선 목소리였어요. 이 비행기는 장악됐다. 움직이지 마. 우리에겐 폭탄이 있다. 비행기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백한 얼굴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손을 떨며 기내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여보, 애들한테도 꼭 전해줘. 나 많이 사랑한다고. 우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비행기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뉴요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선회했고 점점 낮게 날기 시작했죠. 누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워싱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이미 2대의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펜타곤도 공격당했죠. 그럼 이 비행기는? 승객들 사이에서 여러 말이 나왔어요. 백악관 아니야? 아니야, 국회의사당일 수도 있어. 설마 원자력 발전소? 누군가는 백악관이 최우선 목표였다고 했고 누군가는 국회의사당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더 낮아졌어요. 창밖으로는 평온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서는 못 내리는 거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조종석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어떻게 끝낼지를 결정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그저 그들이 목표로 삼은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들 뿐이었죠. 우리도 똑같이 당할 거야. 이대로 있으면 전부 죽어요.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싸워야 합니다. 기내식 카트로 문을 들이받아요. 뜨거운 물을 준비해야 해요. 비상도끼 어딨어요? 문 부셔요. 누군가는 벨트를 풀고 일어났고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움켜쥐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다들 준비됐어요? 좋아요. 갑시다. 기내식 카트를 밀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빠르게. 밀어! 더 세게! 조종석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테러범들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 부순다! 놈들을 막아!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테러범들이 기체를 기울이며 승객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승객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밀고 다시 들이받았어요. 도끼 가져와요, 도끼!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러범들이 소리쳤어요. 추락시켜! 그냥 떨어뜨려! 비행기가 급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가 기울어졌고 사람들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종석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거의 뒤집혀졌습니다. 기내식 카트와 짐 가방들이 허공을 떠돌았고 승객들은 벨트에 묶인 채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밀어! 문 열린다! 조종석 문이 흔들렸습니다. 안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소리가 들렸죠. 안 돼! 막아! 막아! 추락시켜! 순간 비행기가 급격히 기울었어요. 완전 수직으로. 창밖의 하늘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땅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속 900km를 넘어섰어요. 사람들이 벨트에 묶인 채 허공에 떴고 짐가방과 컵, 기내식 트레이가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 제발. 그리고 10시 3분 펜실베니아 벌판에 거대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상에서는 불기둥이 솟구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였어요. 거대한 버섯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탑승자 40명,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비행기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던 승객들 덕분에 수천 명이 더 희생될 수도 있었던 최악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죠.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고 펜타곤도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달랐어요. 그 비행기가 목표물에 도착했다면 수천 명이 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고 막아냈어요. 그날 우리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역사마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승객들은 싸웠고 그 결과 테러범들의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자리에는 목소리의 탑이 세워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40개의 윈드 차임이 울립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비행기가 조용히 워싱턴 DC를 향해 날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객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테러범들은 계획대로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겠죠. 그 목표가 어디였든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혹은 백악관. 그 비행기가 국회의사당을 들이받았다면 미국 정부는 마비됐을 겁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의원과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날 의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었죠. 테러범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미국의 정치 중심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혼란에 빠졌을 테고 군사 대응도 늦어졌겠죠.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비행기의 보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조종성부는 더 이상 쉽게 열리지 않게 됐고 승객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저항이 이후의 세상을 바꿨어요.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우리가 했던 선택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야.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